네,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심규진 교수님의 하이퍼젠더 프롤로그입니다. 2025년 9월 10일 미국 유타주 오렘에 있는 유타밸리 대학교 보수성향 청년운동가 찰리 커크가 아메리칸 컴백 투어의 첫 일정으로 야외에 설치된 텐트형 단상에 오르자 학생들은 또 하나의 캠퍼스 정치 강연 정도로 여겼다. 단상 뒤 전광판에는 그의 이름과 행사명이 떠 있었고 약 3,000명에 이르는 관중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강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미국 내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커크가 갱 범죄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고 응수하며 실전을 이어가던 바로 그 순간 단상에서 약 130m 떨어진 캠퍼스 건물 옥상에서 단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고속 탄환은 그의 목 왼쪽을 관통했고 커크는 피를 쏟으며 단상 위에 그대로 쓰러졌다. 곧 여럿이 그를 SUV에 실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몇 시간 뒤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수사 당국은 현장 인근 숲에서 스코프가 장착된 볼트 액션 라이플을 수거하고 주변 CCTV와 휴대전화 영상을 분석해 22세 유타주 출신 남성 타일러 제임스 로빈슨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사건 다음 날 아버지의 신고와 중재를 통해 로빈슨이 당국에 자수했고 검찰은 그에게 가중살인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정치 이념적 동기가 있는 저격 암살이라고 규정했다. 공개된 문자 메시지 등에 따르면 그는 커크의 발언과 특히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를 증오를 퍼뜨리는 말로 규정했고 사건 약 일주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종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한 사람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 사건이었다. 합의와 토론이 아니라 제거와 응징이 정치 행위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 규칙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장면은 결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해 겨울 서울의 한 원룸에서 토요일 저녁을 보내던 20대 청년이 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 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전국적으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실시간 중계되고 있다. 거리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섞여 나부끼고 연단 위에서는 젊은 연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 청년의 눈은 노트북보다 휴대폰 화면을 더 자주 본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에는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고 DC 인사이드와 텔레그램 채널에는 집회 현장을 찍은 영상과 짤, 밈이 순식간에 올라왔다. 누군가는 대통령 지지 연설을 자막과 편집으로 제공해 쇼폼으로 만들고 누군가는 지금 여의도 광화문 사람 진짜 맞냐? 라고 물었다. 답변 대신 올라오는 건 드론으로 찍은 사진과 항공 영상 캡처였다. 둘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지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다른 쪽에서는 손가락이 채팅창을 두드린다. 그러나 두 세계를 관통하는 정서와 구조는 닮아 있다. 우리와 그들, 상식과 극단, 미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전선이 그어져 있다. 세계 정치와 한국 정치, 유타 행사장의 총선과 서울 원룸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건으로 보지 않고 같은 시대의 다른 단면으로 읽어보자는 시도다. 유타에서 벌어지는 일은 극단적인 정치폭력의 표본이다.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 이는 20세기 전체주의의 망령이 다시 돌아온 듯하다. 그러나 21세기의 극단은 더는 군복과 전차를 입지 않았다. 대신 해시태그와 알고리즘, 각자의 타임라인과 커뮤니티 속에서 자랐다. 정치는 점점 타협의 기술이 아니라
부족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를 거치며 2030 세대는 기존 보수 진보라는 잣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정치 감수성을 형성했다. 이 세대는 기성 언론과 정치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유튜브 DC 인사이드, 스레드, 디스코드, 쇼폼 영상 같은 디지털 서브컬처 공간에서 소스로 정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했다. 부정선거 논란에서 형상기억 용지와 개표 데이터 분석을 직접 시도하고 여성가족부, 여성할당제, 군 가산점 논쟁에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과 손해를 속도감 있게 계산했다. 탄핵 전공에서 벌어진 CIA 대첩은 이 감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물품을 지원한 연예인을 향해 한 미국인 우파 유튜버가 CIA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자 한국의 2030은 그것을 하나의 디지털 놀이이자 정치적 풍자로 즐겼다. 개념 연예인은 더 이상 절대적 영향력의 주체가 아니라 밈과 드립의 소재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장면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정치의 주체가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계엄 탄핵 사태를 계기로 등장한 디지털 의병단, 재테크 유튜브와 일타 강사, 기독 청년단체, MZ 인플루언서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옴니채널 정치, 광화문과 서초 출근길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집회, 동시에 진행되는 실시간 스트리밍과 채팅, 밈 전쟁과 데이터 분석은 더 이상 2030을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라고 부르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보수는 전혀 다른 의문과 마주하게 되었다. 보수는 여전히 6070과 영남의 정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2030과 충청, 나아가 호남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대중 우파로 재편될 것인가? 충청에서 시작된 장동혁 체계, 2030 남성의 군대, 젠더 감수성, 반중 정서와 코리아 퍼스트, 유럽 우파의 부활과 스페인의 실험은 모두 이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복지국가의 심장부에서조차 청년층이 우파 정치의 핵심 지지층이 되고 있다. 스웨덴의 스웨덴 민주당,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형제들, 프랑스의 국민연합, 스페인의 복스는 극우라는 낙인 속에서도 공정, 질서, 성장, 정체성의 언어로 MZ세대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국의 2030이 보여주는 반PC, 반중, 반기본소득, 실용주의 성향은 이 흐름과 묘하게 겹쳐진다. 이 책은 어느 한쪽 진영의 선전문이 아니다. 다만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세계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느 나라의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이다. 유타의 강의실과 서울 원룸, 스웨덴의 선고와 광주의 봉선동, 마드리드의 전기요금과 한국 2030의 주식계좌,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질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양극단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와 어떤 보수를 선택할 것인가?